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톡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광주 MBC 근처에 있는데요. 오늘은 또 V리그가 있기 때문에 네. 페퍼 스타디움에 나와 있다가 막 전화를 받는 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늘도 또 일하셨군요. 쉬는데. 네, 맞습니다. 분들은.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일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 캠프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죠. 네, 오늘 KT 위즈를 상대로 연습 경기 최종전이 있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훈련을 소화하고 모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되겠는데요. 예. 5차례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히로시마 도요카프전 결과를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이후에 하나 이글스,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까지 4경기가 더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 이글스전은 지난주 화요일에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1대4 역전패였습니다. 예. 1회 말 무사 1, 2루에서 윤도현 선수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는데 2회 초 1사 2루에서 제임스 네일 선수가 이재원 선수에게 적시 2루타를 허용하면서 동점이 됐고요. 예. 이어서 4회 초 2사 1, 2루에서 양현종 선수가 플로리얼 선수에게 적시 2루타를 내주면서 1대 3으로 뒤집혔습니다. 또 7회 초 무사 1, 3루에서 임기영 선수가 문현빈 선수에게 병살타를 유도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웃카운트와 좀 점수를 맞바꾸면서 1대 4가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내용을 좀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선발진이 좀 순조롭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임스 네일 선수가 2이닝 1실점, 양현종 선수가 2이닝 2실점 1자책점, 아담 몰러 선수가 2이닝 무실점으로 좀 최소 실점으로 막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예. 또 불펜진에서도 조상우, 정혜영 선수가 나란히 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을 지면서 순조롭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예. 야수진은 홍종표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유일하게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윤도현 선수도 타점을 올려주면서 올 시즌 내야 백업으로서 존재감을 좀 기대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LG 트윈스전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LG 트윈스전은 지난주 목요일에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1대 3 역전패였습니다. 5회 말 2사 2루에서 한승택 선수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는데 7회 초 무사 만루에서 유승철 선수가 밀어내기 볼넷을 주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이어서 8회 초 무사 1, 3루에서 한윤수 선수가 2루 도루를 저지하려다가 송구가 벗어나면서 역전을 허용했고요. 예. 1사 3루로 이어진 상황에서는 홍원빈 선수가 땅볼 타구를 홈에 던진다는 것이 그만 높게 뜨면서 추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밀어내기에 2번의 실책까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인데요. 네, 정확히 짚어보자면 3점을 내주는 과정에서 4번의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공식 기록은 3번의 실책이고요. 예. 7회 초 유승철 선수의 밀어내기 볼넷도 시발점이 김규성 선수의 일루 송구 실책이었고요. 8회 초 한준수 선수의 도루 저지 부분은 실책으로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홍원빈 선수 앞으로 2개의 실책이 기록이 됐는데 먼저 1사 2루에서 번트 타구에 대한 포구 실책이 있었고요. 이어서 1사 3루에서 땅볼 타구를 포수에게 제대로 던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 이 홍원빈 선수가 고치에서 퓨처스 스프링 캠프에 임하다가 콜업이 된 경우인데 본인도 조금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긴장도 좀 많이 했겠죠. 네, 아마 아직 육성 선수 신분이다 보니까 부담감도 굉장히 좀 컸을 것 같고 선수 스스로도 긴장 반 설렘 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원빈 선수가 조금 더 평정심을 찾고 던져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었고요. 타선에서는 어땠습니까? 좀 유일하게 한승택 선수가 타점을 올려줬습니다. 안타 자체가 예. 팀을 통틀어서 2개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점수를 더 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한국 시리즈 맞대결 상대였던 삼성 라이온즈 만났죠. 네, 맞습니다. 어제 삼성 라이온즈전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4대8 역전패였습니다. 예. 이
3회 초 2사 2루에서 박찬호 선수의 적시 2루타로 선제점을 가져왔고 4회 초에 무사 1, 3루에서 무사 1, 2루에서 이우성 선수의 적시타와 김석환 선수의 적시 2루타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2점을 달아나서 3대 0이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내일 선수가 조금 많이 흔들렸는데요. 4회 말 1사 3루에서 이재현 선수에게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내줬고 5회 말에는 1사 만루에서 구재욱 선수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한 방의 역전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6회는 어땠습니까? 2사 3루에서 한윤수 선수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격하면서 예. 4대 5까지 쫓아가기는 했는데요. 7회 말에 1사 1, 2루에서 곽도규 선수가 김도환 선수에게 홈런을 내주면서 결국 4대 8로 경기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예. 올로 선수가 꾸준히 활약하고 있고 홍원빈 선수도 반등한 게 이제 그나마 위안이겠군요. 올로 선수는 페이스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투구 내용이 좋은 상황입니다. 예. 하나 이글스전 2이닝 퍼펙트에 이어서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도 2이닝 동안 1피안타만 내주면서 무실점 투구를 펼쳤고요. 두 경기 모두 직구 최고 구속이 153km까지 찍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특히 슬러브라고 하는 구종의 위력이 굉장한 모습인데요. 이 슬러브가 조금 듣기에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슬라이더와 커브를 합쳐서 커브보다는 빠른데 슬라이더보다는 휘는 폭이 조금 큰 공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네일 선수를 통해서 익숙해진 스위퍼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인데요. 올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슬러브를 좌타자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자신 있게 우사하기 때문에 더욱 상대하기가 까다로워 보입니다. 예. 홍원빈 선수는 어떻습니까? 홍원빈 선수가 1이닝을 단 8구로 심지어 퍼펙트로 정리를 했는데요. 대단하네요. 최고 구속이 151km까지 나왔는데 네. 이 정말 180도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왜 이 홍원빈 선수를 오키나와에 합류를 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오늘 KT 위즈와 마지막 연습 경기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앞선 연습 경기 4경기가 모두 역전패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KT주와 마지막 연습 경기에서는 6대2 역전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네. 이 연습 경기 승패가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앞선 4경기 결과가 모두 역전패였다 보니까 분명히 지켜보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고 귀국을 준비하게 되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이루지 않았나 싶고요.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투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일단 투수진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3이닝 1실점, 황동화 선수가 3이닝 무실점, 임기영, 조상우 선수가 1이닝 무실점, 정혜영 선수가 1이닝 1실점으로 다들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이 5선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도현, 황동화 선수가 나란히 두 경기에서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시범 경기가 더욱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야수진에서는 박찬호, 이우성, 김태군, 박정우 총 4명의 선수가 멀티히트를 때려내면서 예. 연습 경기에서 모처럼 뜨거운 방망이를 선보였고요. 특히 홈런이 2방이 나왔습니다. 이우성 선수가 0대1로 뒤진 2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동점 솔로포를 때렸고요. 윤도현 선수는 2대1로 앞선 4회 말 1사 2루에서 예. 세기 트럼프를 날려주면서 승부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예. 이 우리 새 외국인 타자인 패트릭 위즈덤 선수의 활약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예. 첫 실전에서는 병살타를 포함해서 2타수 무안타에 그쳤었는데 오늘은 2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으로 분위기를 반전했습니다. 근데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어려운 송구가 실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유연하게 받아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예. 시범 경기도 굉장히 기대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범 경기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예. 이번 주에 시작이 또 바로 됩니다. 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사직 원정으로 시범 경기를 출발하게 되겠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창원 원정을 가진 뒤에 수요일에는 하루 휴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광주 FC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다렸던 올해 첫 승을 신고했군요. 네, 그저께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안양과 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 경기를 가졌습니다. 예. 결과는 2대1 역전승이었고요. 전반 15분에 모따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조금 경기가 어렵게 흐르나 했는데 후반에 들어가서 아사니 선수의 증가가 굉장히 빛났습니다. 이 후반 11분에 오우성 선수의 크로스를 몸을 날리면서 잘라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이어서 후반 43분에는 기가 막힌 중거리 슛을 터뜨렸습니다. 지켜보던 저도 입에서 이렇게 탄성이 나올 정도의 멋진 슈팅이었는데요. 네. 이 왼발 슈팅 각도가 살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지체 없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수비수 머리를 맞으면서 약간의 골절이 발생을 했고 예. 그러면서 골문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전승을 장식하면서 올해 1승 2무 승점 5점째를 정립을 했고요. 12에서 4위까지 무려 6단계를 뛰어 올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제 모레는 아시아 무대 16강에 나서게 되죠. 네, 광주FC가 K리그에서 유일하게 2024-2025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예. 상대는 J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빗셀 고베입니다. 이 16강은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지기 때문에 두 번의 맞대결을 가져야 하는데요. 예. 우선 모레 오후 7시에 미사키 공원 경기장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안방으로 돌아와서 다음 주 수요일에 홈 경기를 갖습니다. 선수단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고요. 내일은 공식 훈련과 사전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예. 모레 실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광주 FC 작년엔 어땠습니까? 조금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작년에 리그 스테이지에서 맞붙어서 0대2로 완패를 했습니다. 아. 당시에 빗셀 고베가 리그도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로테이션을 좀 섞어서 이렇게 라인업을 냈는데도 좀 완패를 한 체급 차이가 정말 현저하게 느껴졌던 경기인데요. 예.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광주FC는 K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상승세를 올라탄 상황이고 빗셀 고베는 J리그에서 무승의 늪에 빠지면서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빗셀 고베의 스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절대 방심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정효 감독이 어떤 전술로 복수전에 나설지가 기대가 되는데 이정효 감독이 안양전 마치고 굉장히 좀 위트 있는 한마디로 각오를 밝히고 갔습니다. 이제 고배 네. 이제 상대 팀명이 고배인데 네. 그 고배는 이제 어이 고배잖아요. 네. 근데 발음은 이제 상대가 무릎을 꿇게 한다. 좀 패배한다라는 그 고배, 아이 고배와 맞습니다. 이제 발음이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만큼은 고배가 고배를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딱 짧고 굵은 한마디를 아재 개그를 던지고 고배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도 이제 정규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도드라미 2024-2025 V리그 최종 6라운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중위권과 하위권 격차가 워낙 촘촘한 상황이라서 최고 4위에서 최저 7위까지도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 이번 라운드 첫 경기에서는 0대3으로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4위를 노리기 위해서는 꼭 잡아야 하는 상대였는데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쉽지는 않아졌고요. 오늘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가 종료됐는데 예. 풀세트 접전 끝에 2대3으로 조금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이 첫 세트를 내주고 네.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를 좀 가져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짜릿한 역전승도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4세트가 앞에서 조금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4세트 가서 조금 체력이 달리는 모습이 있었고
결국에 이제 풀세트까지 갔는데, 우리가 풀세트도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사실 승점 3점을 획득할 수는 없지만 2점과 1점의 차이는 또 크거든요. 그 1점이 마지막에 또 순위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살짝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5세트도 내주면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만족을 해야 했고, 10승 21패, 그래서 올해 승점 32점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높은 목표를 위한 도전이 계속 이어지겠죠? 네, 금요일에 GS 칼텍스 서울킥스와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 현재 최하위인데 예. 승점 차이가 2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최하위까지도 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 라운드고 마지막 맞대결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정말 크거든요. 예. 이 승리 시에 가져오는 승점은 표면적으로는 2점에서 3점이지만 사실상 6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경기고요. 페퍼저축은행이 좀 3연패에 빠진 상황인데 반드시 승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순위를 노릴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 팀도 계속해서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네, 그저께 SK 슈가글라이더즈와 맞대결이 있었고요. 예. 20대 29로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SK 슈가글라이더즈가 13전 전승, H리그에서 독주를 펼치고 있는 막강한 상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을 저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결국에 이 13전 전승, 이 전승 행진을 누가 끊느냐가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일단은 광주도시공사는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서울시청과 맞대결이 이어졌는데요. 이 경기도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아. 결과는 29대 29 무승부였는데요. 네. 이 무승부라고만 들으면 사실 아쉬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정말 극적인 마치 승리와도 같은 무승부였습니다. 이 경기 종료 3초를 남겨놓고 네. 김지현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이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을 실시한 끝에 레드카드와 함께 페널티 스로우를 내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수비도 한 명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3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페널티 스로우를 던지면 경기가 바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페널티 스로우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슈팅하는 선수와 골키퍼가 1대1로 맞붙기 때문에 사실은 골키퍼가 이겨내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이민지 골키퍼가 이 발을 뻗으면서 우비나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고 오. 이 공이 발에 맞자마자 경기가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9대 29 정말 값진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짜릿했겠네요. 직접 봤으면. 예. 네. 선수들이 다 같이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이민지 골키퍼를 향해서 뛰쳐가는데 정말 이 선수들 이긴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승점 1점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올 시즌 4승 2무 8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10점째를 정립을 했고 5위인 부산시설공단을 4점 차로 추격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저희 듣는데도 짜릿짜릿하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역시 스포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